이번 세션에는 CS 텍스트 분석 기술의 진화와 활용 사례,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텍스트 분석하면 일단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텍스트 분석이 불가능한 일들이 저런 것도 되나 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와서. 그래서 그런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이 진화해 있고, 다른 업체들에서, 다른 기업들에서 어떻게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크게 텍스트 분석이 지금도 어렵습니다. 지금도 텍스트 분석은 어려운데요. 텍스트 분석이 그 이슈, 그 다음에 최근 한 10년?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텍스트 분석의 기술은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분석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기술 트렌드도 보고요. 텍스트 분석을 하려면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돼요. 진짜 형태소 분석만 갖고 안 되고, 자이너처리 분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 산업별로 우리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텍스트 분석을 활용하고 있나, 그 산업별 제가 욕심껏 몇 개를 넣었는데요. 그런 순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퀴즈. 제가 상품 여기 지금 3개를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상품 드리는 시간은 제 세션 끝날 때 드리겠고요. 근데 순발력 있고 재치 있으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저희 마케팅 담당자한테 상품 괜찮냐 하니까 그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아요. 퀴즈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지식인에서 초딩생들의 숙제가 있어요. 육하원칙 관련된 글을 구해와라 라고 해요. 육하원칙, 질문이 뭐인지 알겠죠? 자, 누가 했냐? 저 기사에 누가 했냐? 아무도 실수를 안 하시네요. 첫 번째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 네. 자, 국민 MC 강호동이 한 거죠. 국민 MC 강호동이 언제 했냐? 언제 했냐 하면 2011년 9월 9일 6시에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했냐? 서울 가든호텔. 무엇을 했냐? 잠정 은퇴 선언을 했죠. 왜 했냐? 질문. 왜 했냐? 예, 제일 먼저 드시면 예, 세금 탈루. 잘하십니다. 초등생에 이런 요즘에 그 숙제가 있다 하더군요. 자, 왜 했냐? 세금 탈루 논란으로.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글 안에서 정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었죠. 육하원칙. 그러면 저런 육하원칙을 소프트 엔지니어 할 수 있겠냐? 답은 뭐일 것 같아요? 저것까지도 할 수 있다야. 퍼펙트하게 맞지는 않지만 저것까지도 텍스트 안에서 잡아내려면 잡아낼 수 있답니다. 그게 문맥 기반의 의미 추출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는 뒤에서 좀 더 보시기로 하고요. 근데 텍스트 분석은 계속 어렵습니다. 텍스트 분석은 계속 어려워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텍스트거든요. 지금 제가 이거 지식인에서 뽑아온 건데요, 네이버. 갤럭시 S4하고 5S를 비교한 자료예요. 근데 보면은 개인적으로 갤럭시 S4를 샀는데 화면도 크고 화질도 깨끗하고 너무 좋아요. 게임을 하는데 끊김없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제 여친은 아이폰 5S를 샀는데 화면이 너무 작아 구리더라고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저거를 그러면 텍스트 분석 엔진이 어디까지 해줬으면 하냐면, 저걸 진짜 갤럭시 S4하고 아이폰 5S하고 정확히 의미대로 잘 발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텍스트 분석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보면 갤럭시 S4의 화면 크기 좋고 화질도 좋고 속도도 좋다라고 분석됐으면 바랄 거예요, 기업에서는. 근데 텍스트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분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 아이폰 5S 화면 크기도 좋고 화질 좋고 속도 좋고, 저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저렇게 국내에서 수년 동안 저런 분석에서 오분류된 어떤 텍스트 분석 정보들을 지금까지 접했었습니다. 거짓말처럼 접했었습니다. 이건 틀린 거죠. 이건 틀린 거예요. 실제는 아이폰 5에서 화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작아서 안 좋다예요. 저거를 보면 우리가 읽어서는 우리 대내에서는 이해하고서 다 핸들링 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저거를 잘 해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을 자이너칠 엔진이 얼마나 고도로 저런 것들을 핸들링할 수 있냐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 베이스를 분류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예문도 있어요. 진짜 다양한 예문들이 많거든요. 자, 아이폰 5 쓰다가 갤5로 넘어와서를. 이 이야기는 다 갤5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아이폰 5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는 아이폰 5의 그 어떤 제품의 평판이 아니라 아이폰 갤5의 평판으로 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 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저런 부분도 세스 텍스트 분석은 할 수 있다. 실제 이건 한 예를 가지고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게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는데 실제 모 회사에서 저거를 적용했습니다. 이런 예는 많아요. 아이폰 5를 쓰다가 갤5, 아이폰 4에서 갤5로 넘어왔는데 사람들이 그 언어를 쓰면은 어떤 거는 준수해야 우리 말도 통해요. 그런 어떤 룰들을 정확히 룰 베이스로 집어넣어서 잘 분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 필요합니다. 실제 저런 일들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텍스트 분석의 기술 트렌드라고 제가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지금 한 5년 정도 우리나라에서 텍스트 분석 영역을 지금 세스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름 느지막이 했는데 재미있어요. 그리고 텍스트이다 보니까 뭐 진짜 지루하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기술, 텍스트 분석 기술의 어떤 변이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의해봤습니다. 이거는 IDC에서 발표한 자료 아니에요. 자, 2005년께는 진짜로 그 검색 엔진들이 쭉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검색 엔진들이 텍스트 분석을 한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는 사전 기반에 유의어 기반, 키워드 매핑 기반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도가 문제가 많이 됐어요. 저런 시스템들을 4, 5년 동안 계속 기업에서는 썼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2009년께도 조금 더 다른 것들이 나왔어요. 감성 분석도 하고 싶고 토픽 분석, 연관 키워드 분석도 하고 싶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이것도 물론 저 때까지도 그 정확도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계속 챌린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또 다시 뭐였냐면 우리나라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많아져서 다국어 처리 문제의 문제가 많아요. 한국어는 그래 잘한다 쳐. 영어 그래 영어도 잘한다 쳐.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요구를 받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도 보면은 그 고급 분석에 대한 거라던가 글로벌 랭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2013년 작년이죠. 작년께 또 다른 분수령을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작년 2013년께는 분류하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의미 베이스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 문맥에서 의미 기반, 문맥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추출하고 문맥 기반의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기술을 굉장히 요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보이스 투 텍스트, STT라고 돼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도 하는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금융권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녹취록 어떻게 텍스트로 바꿀, 그 궁금하신 분 많으시죠? 뒷부분에서 사례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요 단계인데 요 단계의 심판은 한 이제 1, 2년 있어봐야 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약 4년 주기인 것 같아요. 2017년께는 도대체 뭘 원할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음성은 기본이 되고 뭐 이미지까지도 막 이야기할 텐데 그런 단계까지의 어떤 분석의 영역이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세스의 텍스트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이제 세스 텍스트 분석 프레임워크인데요. 일단 앞에서 보면은 여기 어떤 그 기업 내부든 외부든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입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는 뭐 데이터 인테그레이션 이틀 같은 걸로 수집할 거고, 외부 데이터는 크롤러라는 걸로 수집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빨간 박스 안에 CS의 텍스트 분석 엔진입니다. 이 텍스트 분석 엔진에서 CS가 30개 랭귀지, 뒷부분에 또 퀴즈가 나오는데 여기서 퀴즈가 몇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27개국의 30개 랭귀지예요. 27개국의 30개 랭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 자동 분류하는 거, 의미 베이스로 자동 분류하는 컨텐츠 카테고라이션이 있고요. 텍스트 마이닝은 이제 키워드 연관 관계 구조, 토픽 분석, 토픽 추출하는 거, 그런 영역들을 하죠. 우리가 모르는 글들이 1000건, 2000건 있어요. 이걸 푹 집어넣고서 이 안에서 무슨 이야기더냐, 어떤 토픽이더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건데 토픽 추출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텍스트 마이너에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기사 안에서 오늘 세스 코리아의 빅 포럼에 대한 이야기를 기사가 쭉 썼어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3문장, 5문장만 추출해 달라면 얘가 추출해 주는 게 이제 텍스트 마이너 서머라이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장황 글을 보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텍스트 서머라이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에 대한 평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잡아주는 거. 그렇게 크게 4가지의 어떤 기능들이 텍스트 분석에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분석을 거서 나오면 기존의 CS 베이스에서 하든 E마이너랑 연계하든 또 다른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도 가능하고요. 사람과 사람 간의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키워드와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 해갈 수 있고. 요게 이제 CS 텍스트 애널리틱스 프레임워크인데, CS가 그럼 언제부터 이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텍스트 분석 엔진을 연구했냐? 궁금하시죠? 18년 역사입니다. 18년 역사에 예전에 그 테라그램이란 어떤 벤처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이것만 연구하던 거를 한 8년 전께 CS가 머지해서 CS 분석 툴로 들어온 거고요. 예. 아무튼 그리고 이 텍스트 분석 엔진은 빅데이터 플랫폼의 필수품이에요.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텍스트 분석 없이 한다, 이거는 아마 또 안고 없는 찐만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의 필수품이에요, 텍스트 분석. 그렇게 해서 크게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퀴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 4가지를 크게 말씀드렸는데 이 4가지가 지금은 개별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불편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신제품으로 해서 컨텍츄얼 어널리시스라고 4가지가 전체 통합된 구조로 나와요. 텍스트 마이너가 토픽을 쭉 만들어주고, 토픽을 만들 때 그 머신러닝 엔진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키워드들이 어떤 토픽을 구성하고 있고 웨이트가 주고,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자동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룰까지 얘가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를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몇 장을 간단히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세스 데이터셋 잘 아시잖아요. 세스 데이터셋에는 텍스트도 있어요. 그 텍스트,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 설정하고 텍스트 컬럼을 설정하고서 그 다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분석이란 그게 이제 텀 분석도 있고 토픽 분석, 용어들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형태 소문 쫙 해서 어떤 키워드별로 쫙, 그 다음에 복합 명사 이런 것도 잘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픽 분석을 하죠. 토픽 분석은 그 글 안에서 어떤 토픽들이 쓰여졌냐,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토픽 분석을 한 결과 가지고서 카테고라이즈, 분류까지도 얘가 자동으로 하는데, 분류하려면 룰이 필요해요. 그 룰을 예전에는 사람이 넣으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텍스트 마이너에서 머신러닝으로 만든 어떤 룰들을 자동으로 카테고라이즈에 심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크게 3가지인데 여기에 계속 아까 4가지 몰드들이 차근차근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영문 버전이잖아요. 지금 아직 한글은 테스트 중에 있고요. 내년 요맘때쯤 아마 한글을 아마 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토픽 분석인데 토픽입니다. 어떤 글 안에서 이런 키워드의 토픽들이 있더라 하죠. SQL, 이게 IT 관련된 문서를 훅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고 텀 분석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텀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 안에서 이 토픽을 이루는 주요 텀들의 웨이트별로 해서 클라우드 형태로 볼 수도 있고, 이 컷오프를 줘서 이렇게 또 잘라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텀 맵이라고 해서 어떤 이 토픽을 이루는 주요 키워드들 간의 어떤 네트워크 정보들을 볼 수 있어요. 텀 링크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런 게 이제 그 웹 기반으로 싱클라이언트 형태로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요한 거는, 만약에 텍스트 마이너가 토픽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텍스트 토픽을 만들었는데 이 토픽을 나는 스플릿 하고 싶다, 2개로. 그러면 스플릿도 저기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add topic as category라고 있죠. 카테고리, 어떤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 형태로 이렇게 프로모션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룰들이 그대로 그쪽에 적용돼서 룰까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룰에 이제 밸리데이션 하는 거죠. 저 룰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맞았다, 이거는 못 맞았다거든요. 이거는 룰 잡지 않았는데 맞았다고. 이렇게 해서 밸리데이션도 체크해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실제 내가 수정할 수도 있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텍스트를 많이 고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유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로 이제 신제품이 나오는데 지금 영문 버전 나와 있고요. 한글 버전은 연말께나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테스트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런 제품이 이제 출시될 예정인 거고요. 그러면 앞에서 네 가지 세스 텍스트 분석이, 세스는 글로벌 기업이라 한글은 잘 못할 것 같은데 한글 형태수 분석도 잘합니다. 모 회사에서 엄청 검증을 받았어요. 형태수 분석 정확도가 얼마나 되냐? 90%, 92%, 94%까지 맞췄어요. R&D랑 해서. 그래서 형태수 분석 기능도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이제 명사들만 한글을 추출해 본 거고, 이건 이제 아라빅이에요. 아라빅. 그러니까 30개 언어, 27개 국어를 다 지원하고. 이건 제가 작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아마 보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몇 개 슬라이드만 처음 오신 분들 생각해서 제가 준비해 넣었고요. 의미 기반의 정확한 물리라고 했는데 이 복문이에요. 복문. 나는 친구와 해리포터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가서 팝콘과 콜라를 먹으며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거든요. 형태수 분석해서 약간 어렵게 약간 다르게 보여주는데, 이 안에서 의미 베이스로 자동으로 분류시켜봐라 했을 때 이런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영화관 이야기가 나왔고, 영화관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음식 이야기가 나왔고,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영화를 봤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저것도 의미 베이스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요. 복문 구조에서. 그런 거라든가, 이제 또 다른 이제 개체명 인식이라고 해서, 개체라 함은 회사명, 인명, 장소 이런 것들을 이제 문맥 안에서 빼내는 거예요. 개체명 인식이 사전 베이스로 빼내는 건 너무 쉬워요. 사전에 있으면 다 나오죠. 근데 사전에 없는 걸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룰 베이스인데, 룰 베이스로 이거는 이제 회사명을 추출하는데 도깨비나 우리는 사전에 없어요. 그렇지만 룰 베이스로 저런 거를 개체를 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고요. 이것도 많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젝트 관련 키워드 찾기인데, 내가 북한이란 컨셉 안에, 북한이란 주변 두세 줄 안에 북한을 기술하는데 자주 쓰는 북한 명사들이 뭐 있나, 이런 걸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북한 옆에 이제 핵개발 능력, 핵개발 성공하다, 햇볕 정책 10년,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인 것들이 있어요. 4차 핵실험.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키워드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낼 때 필요한 거예요. 저런 것들을 손쉽게 찾아내는 기능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문맥 기반에서 또 의미 있는 것도 추출하는 건데, 타겟 디텍션 오피니언 홀더, 말이 그렇지만 이 문맥 기반은 여러 가지 의미대로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과일을 좋아하다. 사람들이 좋아한 게 무엇이냐? 과일도 될 수 있고 우유도 될 수 있고 빵도 될 수 있어요. 과일, 우유, 빵 모르는 거를 문맥 안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문서 10만 건에서 100만 건에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 건 무엇이냐?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해서 다 이런 것들을 이제 DB화해서 또 다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이제 그 중복 문서라고 해서 논문 중복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논문 중복 검사에서 내가 어떤 논문을 썼는데 누구 논문 뭐 이렇게 카피했냐, 이런 거, 그 알고리즘인 건데요. 똑같이 기업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A 문서와 B 문서는 얼마나 같은 것 같아요? 정확도 몇 프로, 유사도 몇 프로? 보면은 다르죠. 여기도 좀 같고 여긴 또 다르고. 네. 이 두 문서는 100% 같은 문서입니다. 세스 엔진이 찾아온 거거든요. 100% 같다는 문서인데, A 문서를 B 문서에 비교했을 때 100% 같고, B 문서를 A 문서에 비교했을 때 100% 같다는 이야기예요. 소스점 세스까지해서 그 시밀러리티 정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큐멘트 디텍션 디텍션이라고 해서 문서의 중복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 문서 보면 지금 파란 부분을 누가 기사를 인용해서 썼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C 문서는 D 문서에 100% 같아요. 그러면 D 문서가 C 문서에 얼마나 같을까요? 얼마나 같을까요? 이 D 문서가 C 문서에 얼마나 같을까요? 몇 프로요? 모르겠어요? 80%? 네. 84.2% 같습니다. 이 D 문서가 C 문서에 84.2% 같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어떤 알고리즘이에요. N그람 방식이라고 해서 몇 단어씩 시프트해서 계속 비교하는 거. 아까 행을 달리하거나 스페이스를 넣거나 이래도 다 중복무수 잡아내는 거예요. 저런 기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 그 모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에디셔널 어떤 모듈들이 있는데 DDD라고 해서 저런 솔루션을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까지 쭉 텍스트, CSS의 텍스트 분석 엔진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사례를 볼게요. 사례를 제가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SMA란 말 이제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죠. 소셜 미디어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LG CNS가 CS 제품을 가지고서 언디맨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 SMA 사례하고 제조 쪽에서 사례, 금융 쪽에서 사례, 병원, 공공 이렇게 사례를 실제 텍스트를 하는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제가 약간 보안성에 좀 입이 안 되게 좀 마사지를 해왔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LG CNS에서 CS의 텍스트 분석 엔진을 활용해서 UI나 DB는 다 LG CNS에서 개발을 하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2014년도에 바뀐 UI예요. 이런 UI로 바뀌어져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스마트 SMA를 하는데 혹시 이거는 그렇죠. LG CNS 안에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집어넣고 그 고객한테는 UI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주고서 이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지금 쓰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CS에 말씀하셔도 되고 LG CNS에 연락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사례 자료는 이왕이면 사진 안 찍기로 하시죠. 예, 사진 안 찍기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제조의 A사예요. 제조의 A사인데 여기는 모바일 업체고요. 휴대폰 만드는 회사예요. 휴대폰이 엄청나게 매출에 기여하고 있죠. 리스크는 엄청 중요하죠. 이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신상품 출시 후에 품질 조기 경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만, 30만 건까지 VOC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다 봐요? 기계가 봐서 의미 있는 거를 리스크 얼러트 해주는 거, 그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여기는 이제 텍스트 애널리시스도 들어갔고 데이터 마이닝도 들어갔어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 20 리스크를 매일매일 이슈를 담당자한테 얼러트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작년 8월께 시작해서 지금 클로즈 단계에 있어요. 거의 다 끝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하루에 수십만 건씩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숫자는 제가 얘기한 게 정확도가 있어요. 거기서 정확도가 있는데 이 CS 소프트웨어가 분류시켜 놓은 이건 배터리 불량에 배터리에 무슨 광탈이다 뭐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회사에서 정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확도가 몇 프로나 될까? 실제 고객이랑 서로 같이 이야기한 숫자예요. 그 숫자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근접하시면 이것도 상품 하나 걸게요.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는 마당에 고객이랑 CS가 만들어준 정확도가 몇 프로 나왔다. 그 몇 프로. 2%까지는 제가 봐줄게요. 몇 프로?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 몇 프로? 예? 75. 예, 75. 그 다음은요? 예? 89%. 저분 낙찰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프로였나? 저 궁금해요. 65%? 95? 너무나 그는 텍스트 분석에서 80% 넘는 거는 굉장히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VOC가 너무나 사람들이 다양했어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는 건 진짜 어렵고 거기에는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물론 소프트웨어가 또 좋아야 되지만 많은 리소스가 들어갑니다. 실제 87%, 9% 막 왔다 갔다 해요. 매일매일 하면 그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체크해서 알바들 서서 정말 그 정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전혀 다른 이제 제조의 또 다른 사례인데 제조업체는 어디나 다 쓸 수 있고 MDM 쪽 고민하신 분 계세요? 표준화 이쪽도 진짜 고민하고 적용할 만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조 쪽에 설비가 장애가 나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빨리 가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미 다 표준화도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설비가 고장나면 페일러 코드가 있고 워닝 코드가 있어요. 그 코드별로
해결 방안 코드도 있어요. 그거대로 쭉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그 정비하시는 분이 설비 정비를 하시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서 설비를 고쳤다, 이거를 이제 등록하는 게 있어요. 등록을 해요. 그럼 이걸 보고서 하다가 나는 못마땅해서 2.1을 넣어. 이걸 넣어야 더 잘 고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넣어요. 그러면 이미 표준 만들었는데 표준에서 살짝 비껴나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텍스트 엔진이 안에서 돌아서 잠깐 싱킹하는 거야. 생각해서 얘랑 가장 유사한 놈을 잡아줘요. 아, 이거는 R3 코드로 있는데 이미 이런 게 있다. 네가 격까지 만들지 말고 요거 갖다 그대로 써라. 펌프 뒤에 케이블을 떼어낸, 펌프 뒤에 케이블을 분리하다. 의미상은 다 유사해요. 저렇게 IT에서는 스트링 하나만 달라도 틀린 건데 의미 베이스로 얘와 유사한 거를 시밀러리티 정보를 만들어. 그래서 97.5%로 얘랑 가장 유사하다 해서 얘를 갖다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격가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용에 쓰인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나 보면 방식은 진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존에 지금 그 회사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이거를 다시 해참호했을 때는 밸브를 연달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해요. 게이지의 압력을 확인하다 여러 가지 하고 밸브도 이렇게 여러 가지 말도 하는데 의미상은 같아요. 저 의미를 어떻게 같게 보게 만들 건지 그게 이제 숙제인데 그거를 CSS 텍스트 애널리시스 가지고서 이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이런 액션들이죠. 액션들 하나하나를 마스터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저걸 예전에 하려면 컨설팅 펌이 들어와서 삭달고 하는데 멤버스당 3천만 원씩 해서 돈 진짜 속된 말로 수억 들어서 하잖아요. 저거를 텍스트 분석의 어떤 통계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다요. 이렇게 비표준화되어 있는 거를 표준화되는 어떤 마스터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인데 어떻게 하냐는 제가 스킵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 실적을 입력을 했잖아요. 똑같이 실적을 입력했는데 내가 똑같이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얘는 시밀러리티가 62.5%예요.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나 차이가 나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래. 이건 나만의 뉴네. 그래서 이거를 어드민 담당자한테 보내서 이거를 표준 코드로 등록하게 하든가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거를 텍스트 분석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 제조 쪽에 설비, 이력 쪽에서 했지만 여러분 회사의 어떤 업무든 이런 텍스트의 어떤 요건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건 그렇게 하고 이제 금융 쪽에 다른데요. 지금 생보사 쪽에서 실제 POC, 바이 POC도 했고 3개월간 프로젝트 했고 이거 하면 의미 있겠다 해서 2단계를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C 생명이라고 했어요. C의 의미는 없고요. 여기서도 그 생보사다 보니까 VOC가 많아요. VOC는 그 금감원이나 손보원에 이미 사고가 터진 거예요. 클레임성이에요. 그게 1년에 수십만 건이 생기는데 그거를 분석해서 진짜 우리가 고객을 잘 알고 있냐 요거를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요. 근데 실제 훨씬 많은 거는 녹취예요. 녹취는 VOC의 양으로 따지면 100배 이상 많아요. 1000배까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녹취가 많고 녹취에 그 노출되는 고객들은 고객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 고객들을 이 녹취를 통해서 알았으면 되게 좋겠는 거예요. 근데 녹취고 음성이고 녹취를 텍스트로 변환해서 이 고객의 성향은 새로운 상품을 사고 싶고 이 고객은 우리 고객 어떤 상품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기업 입장에서 알면 좋잖아요. CRM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그 영역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를 텍스트로 변하는 것도 테스트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현재. 근데 지금은 CS에서 그 보이스 투 텍스트가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서드 파티 제품을 써서 했는데 어느 정도 한 60% 정도가 나와서 텍스트 엔진이 쓸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녹취까지 해서 이런 분석을 하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정형 데이터에 고객 정보들이 있어요. 정형 고객 정보들을 넣어서 이탈이나 민원의 어떤 사전 예측하는 그런 형태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의미가 있었고요. 의미가 있어서 지금 사업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를 한번 보면은요. 첫 번째, VOC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VOC 숫자보다 2.8배 정도 증가돼요. 왜냐면 어떤 고객들은 VOC 하나에 구구절절히 나는 이것도 불만이고 나는 이것도 넣기 싫고 나는 이것도 아니다 하는데 VOC 시스템에서는 오로지 하나씩만 분류를 딱딱딱딱 해놓거든요. 그래서 VOC 분류를 해놓은 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텍스트 읽어보면 이 사람은 불만이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2.8배 VOC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오분류예요. 이 업체에서도 실제 해봤는데 FC 불만 건이 쏘쏘했어요. 전체 VOC의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 텍스트 분석을 해보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적절 설계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보험을 하나 가입하는데 저축성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장성이더라. 나중에 돈 하나도 못 받더라. 그런 또 불만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차이가 있고요. 리스크성, 이 부분도 보면은 기존의 VOC만 갖고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텍스트 분석에서 어떤 리스크 유형들을 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해봤냐면 이탈하고 민원 예측을 해봤어요. 근데 기존에 텍스트 분석 없이 했던 모형의 정확도하고 텍스트 분석에서 새로운 변수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를 넣어서 예측을 해봤더니 예측률이 12% 정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 그렇게 해서 지금 본 프로젝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생보사에서는 고객 관점, 상품 관점, FC 관점으로 해서 여러 영역에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전사적으로 어떻게 잘 쓸까, 그 고도화 사업 이제 준비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금융권 사례인데 이거는 생보사뿐만 아니라 은행권이나 카드사에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쪽 사례인데요. 병원 쪽 사례인데 질병 예측하는 건 어려워요. 질병 예측하는 거는 불가능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시도를 해본 거고 나름 의미가 있었다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측하는데 기존에 이제 병원에도 이런 그 정형 데이터가 있어요. 숫자 데이터, 환자에 대해서 숫자 데이터가 있어요. 숫자 데이터가 있는데 또 다른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텍스트 데이터가 있어요. 검사, 의사들의 소견이죠. 내가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의사들이 막 소견을 써놔요. 그런 게 다 텍스트에 묻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분석하는 건데 실제 보면 이게 이제 검사 소견이에요. 우리 그 대장 내시경 여기 다 해보셨죠? 보면은 하다가 이제 용종 같은 게 발견되면 용종 몇 번째 발견됐고 사이즈가 얼마고 어디 근방에 있고 용종이 무슨 타입이고 사이즈가 얼마고 무슨 모양이고 제거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쓰는 스타일을 10분이 다 제각각 써요. 어떤 사람은 넘버 1 쓰고 이렇게 하고 순서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텍스트에서 끄집어내는 건 되게 어려운데 저 부분도 시도를 해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저기서 저런 정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변수값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게 해서 대장암이 되기에는 선종이 돼야 된대요. 선종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거예요. 선종을 예측하는데 이 텍스트 변수들을 쓴 거죠. 썼더니 결과가 기존의 웨이트인데요. 제가 여러 번 프린트물에는 웨이트를 뺐어요. 이렇게 텍스트 분석의 결과들이 훨씬 선종을 예측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변수를 쓰였다. 다른 쪽엔 숫자 데이터인데 숫자 데이터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쓰였어요. 그렇게 좋은 텍스트들이 정보들이 텍스트 안에 묻혀 있는 거죠. 그거를 써서 기존의 정형 데이터하고 비정형 데이터랑 통합해서 통합 마이닝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또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제 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공공인데요. 공공 쪽인데 이것도 요즘에 공공도 많이 앞서갑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진짜 많이 앞서간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죠? 공공 쪽도 지금 그렇게 해가려고 했는데 공공 쪽에 텍스트가 많아요. 어떤 범죄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범죄 프로파일링이라고 50가지를 적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일일이 다 사람이 적었어요. 이 사람의 범죄 유형은 뭐고 도구는 뭘 썼고 지역은 어디고
뭐 하다 그랬고 이게 프로파일링 50가지 정보를 만들더라고요. 빽빽히.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적었어요. 그거를 텍스트 엔진이 한번 적혀보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도 물론 할 수 있대요. 텍스트 안에서 지역 정보도 끄집어낼 수 있고 텍스트 안에서 범행, 공간도 잡아낼 수 있어요. 유흥주점인지 모텔인지 계단인지 어디 텍스트 안에서 여러 가지를 꺼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운영하는데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도구, 범행 도구예요. 범행 도구가 미리 중개한 흉기인 과도라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빼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과도를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범죄가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치정에 의한 건지 불만에 의한 건지 이런 것도 다 텍스트 안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사건 기록을 가지고서 범죄자마다 프로파일링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또 다른 목적에 쓰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쭉 그 사례 산업별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본인한테 맞는 사례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사례를 한번 접해봤는데요. 어쨌든 하시는 업무에 어떻게든 응용할 수 있는 텍스트가 있으시면 셀스랑 협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데요. 여기서 퀴즈가 2개가 있습니다. 2개 나왔나요? 자, 하나가 있네요. 하나만 낼게요. 여기서 지금 앞에 보셨던 그 텍스트 애널리틱스의 플랫폼인데요. 아까 제가 쭉 말씀 중에 CS 텍스트 엔진이 18년 된 자연어 처리 엔진이라고 했어요. CS의 특징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보면 18년 된 자연어 처리 엔진은 진짜 자연어 처리만 했던 테라그램이라는 회사예요. 보스턴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7개국의 30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국내 모 기업에서 3개 언어에 대해서 했고 추가로 5개 언어에 대해서 확장하려고 지금 올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세 번째, 통합 마이닝 지원한다요. 텍스트 분석만 갖고 안 되고 거기다가 데이터 마이닝까지 연계해서 보다 나은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거 꼭 필요하거든요. 나중에 텍스트만 막 하다 보면 데이터 마이닝이 필요해져요. 서로 연계해서 분석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번째, CS의 텍스트 애널리틱스 플랫폼은 무엇 하는데 필수품이다? 네, 저기 하얀 분. 네,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빅데이터 분석의 필수품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필수품. 여기까지 해서 텍스트 분석에 관련된 세션을 마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있고요. 텍스트 분석 관련해서 협의사항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불러주십시오.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